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gRPC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PC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모노로식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서비스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예전에 개발을 하던 것처럼 모든 클래스라든지 뭐 그런 펑션 같은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모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이제 모든 컴포넌트들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발이 하나의 서비스에만 집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이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도가 심각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종속성이 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SO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줄임말로서 대규모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캡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캡슐화 캡슐화한 것, 그러니까 그 고차원의 비즈니스 개념을 캡슐화한 것을 서비스라고 부르게 되고, 각각의 서비스들의 특징은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그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동적으로 검색이나 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특징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비스는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레지스트리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일컫습니다. 컨슈머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그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 그 호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그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제공자는 레지스트리에 자기 자신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 서비스를 그 레지스트리 상에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SOA가 모놀리식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유연성 향상, 서비스 재사용,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유지 관리,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성을 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에 따라서 모듈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의 모놀리식과의 비교를 보면은 UI에서 어떤 특정 그 서비스들을 호출함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호출이 되고, 뭐 그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호출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뭐 디자인 패턴에서 용어로 루즈 커플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어, 배포의 용이성을 갖고 있고, 코드 재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SOA랑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특징만 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SOA는 그 아키텍처 접근 방식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일컫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구현 전략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큰 차이점으로는 SOA는 통신 통신에 대해서 ESB라고 하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뭐 그 UI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API를 주로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제약이 없고 조금 더 확장이 크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SOA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조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잘 이용이 되지 않다가, 매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좀큰 기업,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베이 이런 회사들로부터, 네,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로부터 어, 이용이 되면서 조금 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MSA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나 뭐 서드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규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로 또 분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보면은 이 각각이 API를 이용함에 있어서 REST API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REST API 이외에도 뭐 몇 가지 쓰일 수가 있긴 한데 제일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REST API입니다. 근데 이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서비스들이 서로 API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옛날 모놀리식에 비해서 조금 오버헤드가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다음에 이제 RPC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IP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IPC는 프로세스 간 통신,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줄임말인데 이건 뭐 이제 운영체제 쪽에서 쓰이는 개념이고요. 커널, 그러니까 프로세스끼리 그 막 서로의 주소 공간에는 절대 침범을 할 수가 없도록 커널에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IPC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끼리는 RPC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C의 종류로는 뭐 시그널이라든지 파이프, 메시지 큐,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RPC라고 하는 거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줄임말로서 IPC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류라기에는 종류라기보다는 좀 IPC가 확장된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RP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격지가 따로 있고, 원격지의 프로세스에 접근을 해서 프로시저 또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간의 프로시저 호출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RPC가 주로 작동하는 방법은 이 그림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IDL, 인터페이스 디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호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 어떠한 방식으로 뭐 통신을 할 것인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이 IDL이 정의가 되면은 RCPgen이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그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스톱이라는 거랑 서버의 스켈레톤이라는 걸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스톱이라고 부르는데 서버 거는 스톱 말고 스켈레톤이라는 용어로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톱에서 이제 서버 스톱을 호출을 하면은 뭐 그 서버에 있는 어떤 코드상에 이제 뭐 프로시저 같은 게 호출이 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RPC의 응용 중에 하나로 나온 gRPC라고 하는 것은 g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는 제규형 약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처음에는 구글에서 내부적으로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단일 범용 RPC 인프라인 스톱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구글이 이거를 좀 외부적으로 좀 공개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RPC라는 이름으로 그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높은 생산성, 효율적인 유지 보수, 뭐 다양한 언어에 대한 플랫폼 지원, 그리고 제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높은 메시지 압축률이 있습니다. 이 gRPC는 통신을 할 때 HTTP2를 이용을 합니다. gRPC는 뭐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 다양한 OS,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RPC를 구동을 시키려면은 gRPC는 그 프로토버프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IDE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IDE를 통해서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스톱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MSA,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gRPC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장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이 로직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간단한 설치랑 빠른 배포가 가능해지고, 그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언어랑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REST API를 이용하면 API 호출이 잦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성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gRPC를 이용을 하면은 그런 성능 저하에 대한 개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gRPC랑 REST API에 대해서 gRPC가 무조건적으로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 REST API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각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REST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긴 gRPC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MSA에서 gRPC를 REST API 형태로 내줄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REST API를 좀 더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gRPC를 배우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REST API보다 덜 직관적이기도 하고, 난이도도 그 HTTP2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REST API는 호출이 가능하지만 gRPC는 직접 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직접 호출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일 경우에는 gRPC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체인 코드를 이용할 때 여기에 gRPC가 이용이 됩니다.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gRPC를 채택한 이유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서비스 정의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계속 뭐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인터페이스를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어, 이게 이런 상황에 대해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간에 뭐 어떤 가시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 복잡한 통신을 양방향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 이 gRPC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